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그 환매에 관한 등기를 보실 건데 역시 정민민사법 완전정복을 가지고 봅니다. 이 책에는 민사법 해놨는데 여기에 민법, 등기법, 신탁법 그리고 집행법 일부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민민사법 완전정복 여기 이 1109페이지 환매에 관한 등기 그 앞에는 민법에서 실체법적인 걸 받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등기가 될 것인가. 환매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한 특약으로 매도인이 환매할 권리 즉 환매권을 보유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함으로써 매매 목적물을 다시 사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도 본 것이죠. 그래서 책을 보시면서 특히 물권법 보시면서 소유권 부분을 봤다면 등기법 쪽을 펼쳐서 소유권 부분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등기법 총론 부분이 좀 돼 있어야 될 것인데 그 등기법 총론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은 신탁법을 할 때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민법에서 본 거 그대로 하고 있죠. 환매특약 등기는 등기하면은 대항력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근데 환매특약 등기는 처분 금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환매특약 등기가 되어 있어도 저당권이 전세권이 등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갈 수 있습니다. 환매특약 등기, 동시 신청,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별개의 신청서로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동신청, 매도인, 매수인이 역시 공동신청인이 되겠죠. 매매특약 등기 신청서 기재사항, 신청서 일반적인 기재사항, 뭐, 표제부 표시란에 있는 부동산 표시하고, 그 다음에 권리자 의무자 기재하고, 그 다음에 환매대금, 매매비용, 이러한 그 특약사항이 있으면은 등기사항에 기재를 해야 될 것이고, 신청서에 기재를 해야 될 것이고, 환매특약 등기는 소유권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라는 거. 따라서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됐으니까 등기 필정보가 아직 없다라는 거. 춘부정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환매특약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동일한 서면으로 뭐 했어도 상관없죠. 그거는.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인 매수인은 즉 환매특약 등기 의무자인 매수인,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등기 권리자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등기 권리자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환매특약 등기에서는 등기 의무자로 기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아니므로 인감증명 제출하지 않는다는 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인정 등기 시에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는 아직 필요 없습니다. 환매특약 등기할 때도 아직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는다는 거. 만약에 동시에 신청 안 하면 환매특약 등기 신청은 각하해버린다는 거. 근데 환매특약 등기 신청을 각하하더라도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 신청은 각하지 않는다라는 거. 환매특약 등기 사항 일반적인 그 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기록하는데 부기등기로 된다는 거죠. 환매대금, 그다음에 매매비용, 환매기간 약정 5년을 넘지 못한다 했는데 신청서에서 신청이 되면은 이때 홍길동이 소유자 있는데 일단은 장길산한테 소유권 인정 등기를 완전히 해주죠. 동시에 요 보면은 6월 28일 동시에 그 환매특약부 매매로서 특약이 있고, 그리고 환매특약 등기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걸 부기등기를 합니다. 뭐 등기법에 보면은 가지번호를 붙인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환매대금, 뭐 계약비용, 환매기간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환매특약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 장길산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할 수도. 근데 이 경우에 환매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하고 그 환매권 말소한다 이렇게 기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걸 주말을 하는데 지금 교재에는 주말 표시가 안 되어 있죠. 붉은 글씨로 지워야 한다. 그 다음에 환매특약이 가등기가 될 거냐? 환매특약의 가등기는 안 됩니다. 환매특약의 가등기는 그 가등기라는 것은 장사에 발생할 시기부 또는 정지 조건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등기인데 환매특약 등기 자체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와 동시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환매특약 등기 자체가 가등기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환매특약 등기가 되고 난 뒤에 이전 등기가 가능하죠. 환매권 양도할 수 있다. 민법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한다면은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된다는 거. 또 부기등기 이렇게 가지번호를 한 번 더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말소 권리에 관한 것은 실행될 때도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말소될 때도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환매특약 자체가 해제, 무효, 취소, 환매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일단은 말소시켜야 될 것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직권말소, 환매권 행사로 환매권자에게 권리취득 등기를 한 때에는 환매특약 등기는 더 이상 존재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등기관이 직권말소한다는 거. 직권말소한다는 거는 등기관이 이 사실을 알면은 그대로 말소시킨다는 겁니다. 근래에 어떤 분이 예고 등기를 말소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분이 피고였고 옛날에 그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그 촉탁에 의해서 예고 등기가 실행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말소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승소하고 그에 따른 등기가 되면은 등기관이 직권 말소할 것인데 그게 그 피고 쪽에서 승소를 하고 했는데 그 예고 등기가 말소 안 된 게 있어 가지고 등기부에 기록이 있으면 매매 등에 좀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한테 의뢰를 하러 왔는데 옛날에는 예고 등기가 촉탁에 의해서 실행되고 그 다음에 직권 말소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촉탁에 의해서 실행된 거는 촉탁에 의해서 말소되는데 그럼 촉탁권자가 누구냐 하면은 법원입니다. 그럼 법원에다가 촉탁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요 근래에 법이 바뀌어서 예고 등기가 만약에 남아있다면 예고 등기 제도가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다면 등기관이 그걸 인지하면 직권으로 말소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걸 의뢰를 받아서 내가 등기소에 갔으면 수익이 좀 생겼겠죠. 근데 그냥 안 가고 그냥 본인께서 가셔서 등기관한테 이런 게 있는데 어떡하냐라고 물어보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관이 알아서 말소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예고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한번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환매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환매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여 환매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때 단독 말소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온 게 아니고 실제 뭐 이전 등기라든가 또는 부자지간에도 매매하고 환매특약 등기 해놓을 수도 있죠. 근데 사망함으로써 단독 상속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환매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기속되었다면 혼동에 의해서 환매권이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단독 말소 신청할 수 있다는 거.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환매권자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제공하고 환매권 행사로 인해서 소유권의 복귀는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것이 아니라 환매권 행사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때 환매특약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앞에서 본 거죠. 이렇게 환매권 행사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되면은 환매권 등기 요거 환매특약 등기 직권 말소한다는 거. 그 다음에 환매권 공동신청과 관련돼서 환매부 매매의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신청한다는 거.
다만 매도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환매권부 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 등기 후 양도된 경우에는 그 전득자가 의무자가 된다는 거. 신청서 등기원인은 환매라고 기재하고, 다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있을 때 환매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이 돼 있다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환매권 행사 소유권이 등기가 되면은 이 환매권이 직권말소 될 것인데, 직권말소 될 환매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게 붙어 있으면은 직권말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는 말소 안 되는 게 붙어 있으니까 그때는 환매권 행사라는 소유권 인등기 신청 자체를 각하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뭐 재판 등본이나 그들의 승낙서가 첨부된다면은 그것을 보고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 주겠죠. 그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의 말소 신청, 환매특약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격려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을 때, 그래서 A에서 B에게 환매특약부로 이전 등기가 되고, 그리고 부기등기에서 환매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때 B가 이제 소유자이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 등기를 해줬을 수도 있죠. 그 상태에서 환매권 행사해서 A가 다시 소유권을 복귀해 올 때, 그때 그 소유권 외의 권리,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저당권 말소하려고 하면은 공동신청으로 말소하는데, 그 등기 원인은 환매권 행사로 인해서 실효라고 기재한다는 거. 왜냐하면 환매권 등기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와 관련된 등기를 간단하게 보신 거고, 또 페이지를 잠깐 넘기겠습니다. 전공 69페이지, 전공 69페이지, 전공 69페이지를 보시면은 가등기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상의 가등기를 먼저 보게 될 겁니다. 등기를 완료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등기를 종국 등기 또는 본등기라 하고, 반면에 등기를 마친 때에도 종국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예비등기라 합니다. 예전에는 예비등기에 가등기와 예고등기가 있었는데 예고등기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태여 예비등기란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구태여 예비등기라고 사용한다면 지금 남아있는 등기는 가등기뿐이라는 거죠. 가보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소유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대금을 완납하지 못했다.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은 또 뭐 중도금이나 이런 게 넘어갔으면 상당히 고액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소유권 인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은 매수인이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가등기에 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가등기 권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을의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가등기를 인정하게 되고, 가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자체는 실제법적 효력은 없지만 순위 보전적 효력이 있다는 거, 본등기 후에 순위 보전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매도인 쪽에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협조하지 않는다면은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첨부해서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또 그거 할 여지가 안 되면은 또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그런 뭐 기미를 보인다면은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하고 그에 의해서 등기소에 가처분 촉탁을 하는 식으로 행해집니다. 그런데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으로서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출석해서 신청합니다. 물론 양쪽을 쌍방대리해서 법무사가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뒷날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등기할 수 있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환매권은 가등기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당연히 등기할 수 없는 것은 가등기도 못하겠죠. 그 다음에 권리하고 관계없는 것은 가등기하고 관계없다라는 거. 가등기 대상인 청구권,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 가등기로 보존할 수 있는 청구권은 이전 청구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한 설정 청구권 가등기, 매매 계약에 의한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세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상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죠. 지상권 설정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갑구에 될 건데 지상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는 을구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번에는 근저당권 변경 청구권 가등기 요거는 또 이렇게 을구에 여기 을구에 독립된 번호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는 것은 갑구에 있는 소유권과 관계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을구에 이렇게 부기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을구 자체에 있는 권리와 관련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딱 보면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 장차 발생할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 따라서 종기부 또는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에는 갑구에 이렇게 독립번호로 부여됩니다. 뭐 환매권 이전 특약, 뭐 환매권 등기는 부기등기로 됩니다. 환매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면은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되겠죠. 다음에 장래에 확정될 채권, 가등기 할 수 있는 등기인가와 관련돼서 물권적 청구권은 이 장차 발생할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가등기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물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물권 등기를 하면 되는 거지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안 된다는 거. 소유권 보존의 가등기는 권리에 관한 겁니다. 권리에 관한 거. 그래서 권리자와 의무자가 있어야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애초에 권리자 스스로 단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등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는 법률이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은 가등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 가압류 가처분 말하는 거죠. 가압류 가처분은 가등기할 게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소멸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는가? 말소 등기의 원인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라면은 가등기 할 여지가 있겠지만 그 원인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가등기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 이 중에 가등기 자체는 처분 금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미 가등기가 실행된 경우에도 가등기 설정자는 처분이 가능하고 따라서 이중으로 가등기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것. 저당권 이중으로 설정해 줄 수 있듯이 가등기도 이중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가등기의 이전 등기가 가능한가? 일단 가등기의 이전 등기, 그 소유권에 대한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독립 등기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갑구에 있는 소유권 외의 권리, 갑구에 있는 소유권 외의 권리라면은 그 환매권, 그거 이전 등기하면은 부기등기로 간다 했죠. 갑구에 있는 소유권 외의 권리, 소유권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그거 이전 등기하면은 부기등기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인 청구권 가등기, 그리고 이전 가등기 한다면 이렇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가등기 자체에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소유권 청구권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서 본 거는 소유권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부동산 등기법상의 가등기와 관련된 것인데, 이제 가등기는 채권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본래의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담보가등기를 한다는 거죠. 담보가등기. 그래서 앞에 가등기 할 때 매매 예약 이랬는데 여기 보면은 대물 반환 예약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재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등기부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된다 했습니다. 매매 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채권 담보 목적이라면 가등기 담보법 요건이 충족되는, 즉 목적물의 가액이 예약 당시에 그 채권과 이자 합산액을 초과하는 그런 소비자나 준소비자 계약과 관련된 것이라면 가등기 담보가 된다 했습니다. 이것도 권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는 것, 특례를 인정한 것이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원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가등기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해주기로 해놓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공동 신청입니다. 그런데 매도인인 등기 의무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 정본 첨부해서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나 저당권 말소도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돈을 다 변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말소해 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말소니까 그 저당권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소유자인 등기 권리자가 말소시키게 되려고 요구,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걸 증명하는 원인 서면을 가지고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승소 판결문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해왔습니다. 다음에 법원 명령에 의한 등기,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각하한 경우 이의 신청을 한 때 법원은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일단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해주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것.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가등기가 실행되기도 한다는 것. 신청 정보로 가등기를 보존하는 권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 신청서의 등기 목적을 기재해야 되고, 한번 읽어보시고, 가등기는 등기 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이를 기록하는데 종이등기부에서는 그 가등기를 해놓고 안에 여백을 두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그 가등기 다음에 바로 본등기를 할 것이니까 지금은 이제 전자로 하니까 큰 의미는 없겠죠. 가등기 형식은 가등기에서 실행되는 본등기 형식에 따른다. 따라서 가등기에서 실행될 본등기가 독립등기 대상이면은 주등기 대상이면은 주등기로 하고 부기등기 대상이면은 부기등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상의 가등기는 권리변동의 효력도 없고 추정력도 없고 처분금지적 효력도 없습니다. 순위보존적 효력이 있다는 것. 그러나 담보가등기라면 저당권과 같은 유사한 실체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말소도 권리에 관한 것이니까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이것도 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권리자 스스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는 거. 말소할 때는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될 것이고, 권리를 상실하는 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나중에 신탁법 가면은 등기법 총론 부분을 보게 될 것인데, 거기서 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될 것이고, 다음에 가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생략.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이 있거나 가등기 명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변경이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런 변경 등기를 생략하고 말소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권리자겠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 자가 거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죠. 가등기에 관한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의무자가 될 것이고,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유지가 될 것이고,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담보가등기, 이거는 가등기 담보법에서 봤죠.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을 때 그 정상금 통지를 하고 도달되고 2개월이 경과되고 난 뒤에 실행한다. 그런 것들 민법에서 봤습니다. 다음에 가등기가 되어 있고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B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2월 달에 해두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A죠. A가 3월 달에 돈을 빌면서 얼구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근데 뭐 7월 달쯤 돼서 B가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면은 그 얼구에 있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중간 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인 등기가 되어 있고 소유권 청구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걸 살 사람이 있으면 팔면 됩니다. 팔면 됩니다. 근데 팔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홍길동이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고 나 현명이 가등기를 해두었는데 무대포가 정말 무대포로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놨죠. 10년도에 가등기 돼 있었고 11년도에 무대포가 매입을 해서 소유권을 갖추었습니다. 근데 12년도에 가서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면은 그 사이에 있는 중간 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겁니다. 얼구에 그런 경우가 있어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 다음 그 강의는, 세 번째 강의는 옛날에 촬영해 놓은 가등기 담보권과 관련되는 부분을 하나 더 올려놓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